안녕하세요. 7월 9일 83회 매경 테스트 시사용어, 지금 메테나에 올라와 있는 단어들입니다. 요것들 제가 해설해 드릴게요. 자,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뭐 볼 게 이 가상화폐인데 가상화폐 가격의 변동폭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잘못 투자해서 쪽박 차는 사람, 뭐 대박 나는 사람, 너무 그 편차가 크기 때문에 스테이블이 안정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법정 화폐, 그러니까 달러와 같은 그런 실제 화폐라던가 아니면 좀 더 안정된 가상 화폐의 그 가치를 연동시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럽니다. 요거 뭐를 하기 위해서, 목적이 중요합니다.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자, 이 패깅 한다는 게 연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홍콩 화폐가 연동이 돼 있어요. 이게 홍콩 그 화폐 제도를 달러 페그제라 그러는데, 홍콩의 지폐가 달러의 일정한 가격에 페그가 돼 있어요. 패깅 돼 있어. 그거를 따라 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패깅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법정 화폐를 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코인 하나를 발행할 때마다 뭐 달러 한 코인에 달러 하나를 지급준비금처럼 이렇게 그 담보로 갖고 있는 거, 또는 안정된 가상화폐를 담보로 하거나 알고리즘형으로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건 알아두세요. 요거 세 가지가 있다. 법정화폐 담보, 가상화폐 담보, 알고리즘형인데 얘는 담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담보가 없는 거야, 알고리즘형은. 근데 요즘에 좀 큰일 난 것들이 있었죠. 대폭락했던 거. 테라나 루나가 이런 알고리즘형이었는데 아무튼 이게 알고리즘이 작동을 안 했어. 작동을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떨어졌을 때 작동을 안 해가지고, 그 작동을 안 하게 된 원인이 시장에 대한 그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대폭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올 게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 그죠? 연동시킨다는 거,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시사 문제는 요거죠. 시사 문제. 요거 때문에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이 또 나온 거예요. 요거.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우리 시사 용어에서. 자, 그 다음에 GPI, 요거를 번역하면 참 진보 지수라고 그래요. 이거는 미국의 진보를 재정의한다. 다시 정의하는 진보 재정의 연구소에서 개발해낸 지표인데, 이거는 GDP가, 그게 이제 그 대공황 직후에 만들어진 그 지표라서 너무 경제적인 것만, 시장 가치로 매길 수 있는 것만, 그런 것만 환산을 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라던가 그런 걸 전혀 반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GDP에 대한 그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이라던가 실제로 발생한 비용, 환경 안정 등 이런 걸 반영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대공황 직후에 사용된 지표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쿠즈네츠라는 경제학자가 이 GDP를 고안해내서, 그러니까 이게 지문 하나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된 지표인지를, 그래서 현실하고 안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문으로 이게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GDP의 P가 뭡니까? P가 프로덕트잖아, 프로덕트. 그죠? 그러니까 생산성을 중요시. 원래 GDP가 우리가 소득 지표로 쓰고 있지만, 우리 GDP 배웠잖아요. 테셋이나 매경 테스트 시간에. 원래 이게 생산의 지표란 말이에요. 근데 워낙 이 지표가 뛰어나기 때문에 소득의 지표로도 쓰이고 있을 뿐입니다. 원래는 생산성 지표예요. 생산성만을 너무 중요시해.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화폐 환산 가능한 경제 활동에만 측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대안의 경제 지표들 중에 나온 게 GPI고, 메테나에 가보시면은 한 5, 6개 정도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해. 별로 하나도 안 중요한 것들을 나열해 놨는데, 혹시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니까 메테나에 가서 한번 눈도장이나 찍어 두세요. 아시죠? 그거까지 내면 진짜 나쁜 놈들이지, 시험에.
지들도 아마 쓰면서 처음 봤을 거예요. 잘 모르는 거, 그죠? 그냥 대충 어디서 보고 나서 그거 메테나에 옮겨 놓고 그런 걸 내면 반칙이에요. 그러니까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하나도 안 중요해. 솔직히 제가 보기엔 GPI도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역시 지표의 왕은 GDP가 최고야. 아무튼 아니 이게 왜냐면은 GDP를 비판해가지고 여기저기 이게 새로운 지표들이 나왔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 GDP의 아성을 허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좋은 지표야. 이 비판을 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지표가 아무튼 GDP거든. 근데 아무튼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좋은 지표지만 이런 비판을 받고 있어서 나온 것들이 그 쓰잘데기 전혀 쓰잘데기 없는 이 메타나에 이렇게 나열된 거 그거 그 표를 쓴 사람도 제대로 모를 만한 그거 하고 그다음에 GPI다. GPI에 그러면 GPI는 어떻게 보면 GDP의 잘못된 점을 그러니까 개선하는 게 역점을 둬서 그 메테나에 보면 거기에 대한 GDP에 대한 그러니까 GPI에 대한 예를 이렇게 쭉 나열됐거든요. 근데 요런 거가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래서 GDP는 오직 그냥 경제만 집중을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면 생산성 요거만 화폐로 환산하는데 이 GPI는 환경이나 사회까지 고려해서 가시적인 부분을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요거까지 화폐화 시켰어.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어떤 방식으로 예냐면 얘네들은 어떤 이 사회에 경제 성장을 시키면서도 긍정적인 요인은 플러스로 받고 그래서 가치를 더해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보면 그거는 비용으로 생각해서 이거를 감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GDP에서는 그렇게 무시당하던 가사노동이나 육아, 자원봉사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삶의 질을 높이는 항목에서 긍정적인 요인에서 가치를 플러스 시켜주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이나 의료비, 소득 불평등 이런 거는 환경오염이 그러니까 GDP의 단점은 뭐냐면 환경오염, 그러니까 오염이 돼서 안 좋아졌죠. 근데 이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쓰면 그것도 소비 지출에 들어가기 때문에 GDP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게 GDP의 제일 큰 약점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어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런 환경오염, 의료비, 소득 불평등의 비용을 써가지고 이걸로 GDP는 이거를 좀 안 좋은 거를 좋게 만들려고 쓴 것도 GDP에서는 뭐로 잡냐면 소비 지출로 잡기 때문에 GDP는 높아지지만 GPI는 그런 거 없단 말이야. 안 좋은 거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그런 방어 지출은 성장이라고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차감을 한다고요. 그래서 안전 유지 비용이라던가 통근비 등 이런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지출은 성장 요인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차감을 한다고. GDP랑 다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예를 그대로 알아두세요. 예를 그대로 알아두셔야 돼. 메탄을 보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GDP에서는 범죄가 증가해가지고 교도소를 더 짓는다거나 경찰을 증원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 GDP에서 소득이 증가한 걸로 보지만 이것도 어떻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봐서 GPI에서는 손실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 보이죠? 저는 그렇게 안 좋아 보여요. GDP가 역시 가장 객관적이고 이런 거를 판단하기엔 비용도 많이 들고 아무튼 좀 그래요. 그동안 많은 지표들이 GDP에게 도전했지만 다들 그냥 안 됐었어. 이것도 그냥 시험을 위해서 그냥 알고 계세요. 사실 이건 알아도 별로 상식도 안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GPI 계산식이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메테나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이걸 억지로 한번 읽어봐. 그냥 이거 나오면 또 신나가지고 딸딸 외울 생각하지 말고 여기 보시면은 봐봐요. 마이너스 항목을 봐봐. 마이너스 항목. 특히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그냥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은 개인의 소비 수준인데 특징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고려했어. 소득 불평등을 고려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시장 외 서비스 활동까지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하냐고 지들이. 자, 그 다음에 요게 좀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이제 균형이 좋아지면 플러스 요인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이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환경 파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빼줘야 돼. 그죠? 그 다음에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 비용도 빼줘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환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야. 이 지표는. 그죠? 자, 오케이.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GPI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 특성에 맞는 참성장 지표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름. 그래서 이 이름 알아두세요. 참성장 지표.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 공동체, 인적 자본,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반영한 지표다.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죠? 화폐 가치로 환산 자체, 이거 할 때 많이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안 좋다고. 선생님 너무 GDP만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GDP 신봉자입니다. 이런 지표들은 뭐 화폐 가치로 환산할 때 GDP는 그래도 시장 가치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이런 이상한 지표들을 공부하느라고 우리가 매경 테스트 시간에 제가 GDP 막 1시간 동안 열내서 가르쳤죠. 그걸 소홀히 할까 봐 그래요. 그거가 기본이야. 경제에서는 GDP가 최고입니다. 아셨죠?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고, 제가 막 얘네들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자, 그렇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GDP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GDP.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은 사실은 제가 이 매경 테스트 출제위원이 이걸 메테나에 넣어놨잖아요. 이걸 넣어놓은 이유도 요거랑 같이 GDP 시험 문제 낼지도 몰라. GDP에 대해서. GDP의 정의는 뭐야? 하면서 이거 같이 섞어서 나올지도 모르니까 GDP를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거기 이제 마무리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GDP는 주부의 무급 가사노동, 육아 등 비임금 노동까지 포괄해서 경제 성장을 평가하지 못했어, GDP가. 그래서 GPI에서는 이걸 반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X죠. 두 번째, 한국형 GPI인 참성장 지표는 오염물질 증가, 탄소 배출, 통금 비용 등은 비용으로 발생시켜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 요인으로 계산한다. 이거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 지표는 일주일만 딱 일주일이 아니구나. 시험 때까지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계속 우리가 매경 테스트 시간에 제가 기본 강의, 이론 강의 시간에 요약 강의 시간에 알려준 GDP 있죠.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 말도 그 메테나나 지금 강의를 보면서 GPI는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또 이제 매주마다 하나씩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